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사회문화 정보로서 색이 활용된 사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로야구단의 상징색은 어떤 역할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는가? 정답은 3번, 유대감의 형성과 감정의 고조입니다. 프로야구단의 상징색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닙니다. 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팬들 사이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장에서 같은 색을 입은 팬들이 함께 응원할 때 감정이 고조되는 경험, 바로 이것이 색채가 사회문화 정보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색채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색채 조절의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 조절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 건물, 설비, 집기 등의 색을 사용한다입니다. 색채 조절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를 반영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색채의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따라서 색채 조절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역과 지역색의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과 일반적인 지역색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뉴욕의 마천루는 고명도의 가벼운 색채 건물이 많다입니다. 실제로 뉴욕의 마천루는 중명도에서 저명도에 무겁고 중후한 색채가 많습니다. 반면 베니스는 태양광선이 풍부하여 밝고 다채로운 색채의 건물이 많고, 토론토는 호숫가 도시 특성상 고명도 건물이 많으며, 도쿄는 차분하고 정적인 무채색 건물이 많습니다. 지역의 기후와 환경이 그 지역 고유의 색채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문제는 색채와 자연 환경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지역성을 중시하여 소재와 색채를 장식적인 것으로 한다입니다. 색채와 자연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장식성이 아니라 기능성과 자연 친화성입니다. 지역색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색채이며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기온과 일조량의 차이에 따라 톤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색채와 다른 감각의 교류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와 다른 감각과의 교류 현상은 정답은 1번. 색채의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이란 하나의 감각 자극이 다른 감각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거나 파란색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색채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미각, 후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색채 항상성은 조명이 바뀌어도 색이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이고, 색채 연상은 색을 보고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공감각과는 구별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생명의 형성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의 발달 순서로 볼 때 가장 늦게 형성된 생명은 정답은 3번. 주황입니다. 문화 발달에 따른 생명 형성 순서가 있습니다. 흰색과 검정이 가장 먼저 생겨나고 이후 빨강, 노랑과 초록, 파랑, 갈색 순으로 발전합니다. 보라, 비농, 주황, 회색은 가장 늦게 독립적인 생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황은 빨강과 노랑이 섞인 복합색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명으로 이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색채의 시감도와 명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색채 중에서 촉진작용이 가장 활발하여 시감도와 명시도가 높아 기억이 잘 되는 색채는 정답은 2번 노랑입니다. 노랑은 가시광선 중 가장 밝은 색으로 인간의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입니다. 시감도와 명시도가 가장 높아 멀리서도 잘 보이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고 표지판, 주의 신호, 안전 표시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노란 택시, 공사 현장의 노란 안전조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8번째 문제는 색채의 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의 연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무채색은 구체적 연상이 나타나기 쉽다입니다. 무채색은 중립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 연상이 적게 나타납니다. 구체적 연상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유채색입니다. 색채 연상은 개인적인 경험, 기억, 사상 등이 색으로 투영되는 것이며 원색보다 연한 톤이 될수록 부드럽고 순수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제품 색 선정 시에는 소비자에게 정착된 연상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9번째 문제는 면적 대비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 계획 시 면적 대비 효과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 4번. 올림픽 스타디움 외관입니다. 면적 대비 효과란 색의 면적이 커질수록 명도는 높아 보이고 채도는 낮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작은 색견본에서 선택한 색이 실제 건물에 적용했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매우 넓은 면적의 색채를 적용할 때는 이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포스터나 냉장고, 수영복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아 이 효과의 영향이 적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는 색채 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DM 발송법입니다. DM, 즉 다이렉트 메일 발송법은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법이지 색채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색채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는 패널 조사법, 실험 연구법, 조사 연구법 등이 있습니다. 패널 조사법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조사하는 방법이고 실험 연구법은 통제된 환경에서 색채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11번째 문제는 태극기의 색채 상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색채의 의미와 상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검정은 방위를 상징한다입니다. 태극기에서 빨강은 존귀와 양을, 파랑은 희망과 음을, 흰색은 평화와 순수를 상징합니다. 검정은 태극기의 사괴, 즉 건곤감리를 표현하는 색이지만 방위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방위를 상징하는 것은 색이 아니라 사괴 자체입니다. 태극기의 색채 상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12번째 문제는 노랑의 경고색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랑이 장애물이나 위험물의 경고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입니다. 노랑이 경고색으로 사용되는 핵심 이유는 높은 명시도, 국제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공통성, 그리고 메시지 전달의 용이성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은 경고색 선택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경고색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노랑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색입니다. 13번째 문제는 제품 수명 주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광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제품 수명 주기 단계는 정답은 3번 성숙기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됩니다. 성숙기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기업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격 경쟁, 광고 경쟁,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며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색채 마케팅 역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 중 하나가 됩니다. 14번째 문제는 각 지역의 색채 기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지역의 색채 기호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이슬람 교도들은 초록을 종교적인 색채로 좋아한다입니다. 이슬람에서 초록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된 신성한 색으로 여겨집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행운과 존엄을 의미하는 색은 청색이 아니라 황색입니다. 아프리카 토장민들은 강렬한 난색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을 사용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난색계가 아닌 한색계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마케팅 개념의 변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케팅 개념의 변천 단계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생산지향, 제품지향, 판매지향, 소비자지향, 사회지향 순입니다.
마케팅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대량 생산 자체가 목표인 생산 지향 단계였고, 이후 제품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제품 지향, 적극적인 판매 촉진에 집중하는 판매 지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소비자 지향,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사회 지향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색채의 심리적 이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적합한 색채는 정답은 1번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색입니다. 심리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며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색채 심리에서 분홍색은 긴장 완화와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색입니다. 17번째 문제는 국가와 상징 색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와 국기의 상징 색채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번 영국은 군청색입니다. 영국의 유니온 잭에는 군청색, 즉 네이비 블루가 사용되어 영국의 대표 상징색입니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상징색은 주황이 아닌 빨강으로 일장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오성홍기에서 대표색은 노랑이 아닌 빨강입니다. 네덜란드의 상징색은 파란색이 아닌 주황색입니다. 18번째 문제는 마케팅의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케팅의 구성 요소 중 4C 개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색채입니다. 마케팅의 4C는 소비자, 비용, 편의성, 의사소통의 4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consumer, cost, convenience, communication입니다. 색채는 제품 전략의 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지만 4C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4P, 즉 제품, 가격, 유통, 촉진과도 구별하여 기억해두세요. 19번째 문제는 색채와 형태의 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과 형태의 연구에서 원을 의미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이상, 진리, 젊음, 냉정 등의 연상 언어를 가진다입니다. 칸딘스키의 색과 형태 연구에서 각 형태는 특정 색과 연결됩니다. 원은 파란색과 대응되며 이상, 진리, 젊음, 냉정 등의 연상을 가집니다. 삼각형은 노랑, 사각형은 빨강과 각각 대응됩니다. 칸딘스키는 색채와 형태가 서로 내적 필연성을 가지고 연결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색채 심리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20번째 문제는 색채와 신체 기능의 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와 신체 기능의 치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노란색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입니다. 노란색은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색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색채 치료에서 파란색은 진정 효과가 있으며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줍니다. 노란색은 류머티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채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색마다 다르므로 각 색의 치료적 특성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